사실상 안보 문제를 일본이 끌고 들어오는 거죠. 이 협상 국면에.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이제 배제하는 조치가 일본 스스로 이제 명분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일 군사협정을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을 일본 스스로가 걷어차는 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적인 다양한 이제 측면에서 국민들이 이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이렇게 싸워줄 테니까 당당하게 역사 문제나 이것을 외교적으로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국민들의 마음,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있는 거 아닌가. 미국의 중재도 일명 거부를 하면서 강행하는 듯한 모습인데 그 속내가 참 뭘까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나름대로 이제 중재하는 입장에서 뭐 이제 외부에 공식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예. 나름대로 이제 최근 며칠 동안 메시지가 좀 발신이 됐단 말이죠.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일본 정부가 전혀 이제 반응을 하지 않고 이제 보면 사실상 이제 거부를 하는 이런 이제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데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이제 배제하는 조치가 일본 스스로 이제 명분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본 국내 정치 문제가 좀 그 이유가 좀 큰 것 같고요. 어쨌든 지난번에 얼마 전에 진행된 참여연 선거에서 아베가 목표로 했던 3분의 2 선을 확보를 못했단 말입니다. 네. 과반은 달성했지만 미국의 이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3분의 2 선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네. 지금 참여연 선거 이제 이후에 내각 개편도 좀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그런 국내 정치 이슈에서 봤을 때 한국과의 어떤 대립점 이런 것들을 이제 긴장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정치에 좀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역사적 사실을 놓고 인식차는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그렇죠. 그걸 고리로 경제 도발을 먼저 한 거는 일본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죠. 먼저 그거는 이제 도발한 거예요. 올해의 그래.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경제 도발 그런 이제 측면뿐만 네. 아니라 좀 국제 정치적인 어떤 요인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이제 행정부 들어선 다음에 북한과 미국 간의 이제 협상, 평화 무드, 대화 무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되었단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에 적극적인 대화 모드로 아직 이제 구체적인 성과는 나오진 않았지만 분위기 자체는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 와중에서 기존에 이제 한미일 삼각 이제 동북아에서 동맹 체제를 안보 동맹 체제를 형성을 해 왔었는데 미국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대북 핵 문제를 대화로 푸는 이런 노선이 아니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급격한 노선의 변화를 가져온 건데 그러면서 일본의 보수 우파인 자민당, 아베 총리 이쪽의 입지가 국제 정치 무대에서 굉장히 축소됐단 말이죠. 네. 그런 상황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반전을 깨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림수, 아베 이제 일본 극우파들의 노림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경화 장관이 어제 그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게 실질적인 대응이 되겠느냐라는 논란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와 관련해서 서훈 국정원장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지소미아를 폐기하는 거는 또 그런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불가피해 보이지만 왜 당장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관리해야 될 카드가 아닐까. 근데 이제 중요한 맥락은 이런 거죠.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것이 안보상 수출 우대 국가에서 빼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일본이 지금 그거를 핀란드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런 전 세계 27개 국가에 주고 있는 혜택이에요. 근데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그중에서 빼겠다. 예. 이거는 한국을 그런 27개 국가만도 못하게 취급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안보상 이제 수출 우대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안보 문제를 일본이 끌고 들어오는 거죠. 이 협상 국면에.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한일 군사협정을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을 일본 스스로가 걷어차는 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 사태도 보게 되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강제 노동 문제를 가지고 그 판결을 가지고 일본이 이렇게 이제 경제적인 보복으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지금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100% 풀 수 있느냐? 저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이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이런 것도 보면 이전하고 좀 다른 상황에서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냥 물품 뭐 사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인 다양한 이제 측면에서 국민들이 이제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매 운동을 하는 국민들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이 이렇게 싸워줄 테니까 당당하게 역사 문제나 이것을 외교적으로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국민들의 마음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정부가 대응할 때는 이제, 그런 것까지도 좀 고려해서 지금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일본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북한하고의 문제도 생기고 지금 중국 러시아하고의 문제도 생기고 미국하고의 관계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고요. 정말로 문재인 정부의 실력을
저희가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때라고 이제 판단을 예.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대국민 담화 이제 최초로 만약에 하게 되면 최초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까지 이제 검토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봤을 때는 이제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전면적인 어떤 무역 뭐 맞대응 뭐 이런 거는 뭐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저력, 일본이 전 세계 1위의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품이 130여 개 정도라고 하고 우리나라도 7, 80여 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본 경제를 굉장히 빠르게 따라잡아온 그런 저력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이제 그런 우리의 어떤 그동안의 이제 성과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하면서 일본의 핵심적으로 뒤쳐져 있는 부품 소재 산업 이쪽에 이제 국산화 또 뭐 대체선 확보 이런 쪽에 좀 경제적인 노력을 기울이자 뭐 이런 정도 메시지를 하시지 않을까.